주식 초보 개비를 부탁해.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네, 언제쯤이면 조금 저희가 타이밍을 탁탁 맞출까요? 예, 예. 다시 한번 할까요? 예, 그러시죠. 개비를 부탁해. 네, 좋습니다. 자, 개미를 부탁해 하기 전에 자, 왜 저희가 이렇게 개미를 부탁해 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 황대현 전문가님이 매주 나오셔가지고 항공주를 한 개씩 드립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장이 흔들릴 때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서연타 메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 정도까지 상승했고요. 요 앞에 요 5월달, 4월달 보면요, 뭐 SL은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예, 뭐 지금 뭐 20% 20%도 더 넘게 갔습니다. 예, 지금도 거의 제가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뭐 보면 한 30~40%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오늘 3만 원 갔다 보니까. 예. 그리고 바로 KH바텍 지난주입니다. 수요일. 이틀, 3일밖에 안 됐는데도 수익이 벌써 5%, 6%입니다. 이게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천하면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방송 잘 듣고 또 오늘 공부하신 분에게만 저희가 좋은 종목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바로 우리 주식 초보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개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뭐 일반론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환율이 이제 네. 하락하면 원화 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환차손에 대한 그 부담감이 좀 줄어드는데 네. 제가 이제 오늘 환율을 왜 가져왔냐면 오늘 굉장히 변곡점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네. 주식 초보 하시는 분들은 이 환율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메카는 큰 네. 흐름, 매크로적인 이 큰 흐름을 보면서 내가 주식 비중을 많이 담을 것인가, 현금 비중을 담을 것인가 하나의 척도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아까 그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이 매수하나요 그랬잖아요. 네. 물론 환율하면 이제 그 한 나라의 우리나라 그 원화하고 예를 들면 달러하고 바꾸는 이제 교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상대 강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네. 네. 아니, 환율. 예. 이게 이제 뭐 다들 알겠지만 환율 하긴 하지만 네. 그 우리나라 돈이랑 뭐 네. 예를 들면 달러랑 그렇죠. 뭐 아니면 엔화랑 뭐 네. 위안화랑 이런 것들을 바꿀 때 우리 돈 1,000원을 줬을 때 뭐 얼마다 아니면 그 돈 그렇죠. 1달러 할 때 우리 돈이 예. 얼마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로 예.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걸 환율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뭐 선진국이나 어떤 GDP 비율이 높으면 우리보다 좀 더 높게 평가해 그렇죠. 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그 교환 비율을 얘기하는데 일반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환율이 상승하면은 아까 네. 이제 하락이었잖아요. 네. 이제 상승이잖아요. 하락한다면 최근에 한번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맞아요. 저도 뭐 1,250원까지 봤는데 거의 한 1,300원 근처까지 까지 갔었어요. 가면서 이제 그 주가가 하락했는데 일반론적으로 이제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들이 돈을 갖고 오잖아요. 네. 달러로 바꿔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만약 그 일부를 갖고 들어서 100원을 받아요. 근데 이제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100원 가치가 더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120원이 돼요. 그럼 그렇죠. 나가서 바꿀 때 하면 1.2배를 나눠서 하면 손해보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환차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이 말씀은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 분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주식을 살려면 달러를 살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죠. 바꿉니다. 그렇죠. 그때 막 가격이 예를 들어 1,100원이었다. 네. 그래서 샀어요. 1,100원에 네. 사서 이제 이 뭐 해가지고 수익이 났어. 네. 바꾸고 나가려고 했더니 1,200원 넘어가. 1,300원 그렇죠. 일부를 됐어. 가서 1,200원 주고 이렇게 바꿔요. 그럼 나 1,300원을 주고 바꿔 나오면 그렇죠. 한 20% 달러가 쪼그라들죠. 쪼그라드니까 이거 뭐 수익 난 게 없다.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아주 설명을 잘하세요. 저는. 아, 예, 그렇군요. 예. 아, 너무 말씀을 잘하시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환율 하면은 다른 그 여러 가지 옵션도 있어요. 있기는 실은 좀 이따 봐. 근데 이제 네. 외국인이 가장 먼저 부각되는 게 환차손이라는 거. 갖고 있으면 내가 주식에서 이익을 나도 네. 나갈 때 받고 나서 돈이 쪼그라주는데 쪼그라들으니까. 그러면 미리 팔자. 근데 이제 이게 추세적인 거예요. 네.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느낀다면은 네.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일시적인 거라면 그래서 일시적인 거는 뭐 도리어 주식에서 상승하는 게 낫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고 네. 볼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시장을 갖다가 만들어가기 때문에 환율이 강세냐 하락이냐, 그러니까 원화 강세냐 원화 하락에 따라서 어떤 포트 조정을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오늘이 그러면 네. 제가 알기로 한 1,290원 근처까지 갔다가 예. 오늘 딱 보니까요. 1,239원. 그렇죠. 네, 요걸 딱 찍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네. 이제는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이제 들어올 확률이 높은가요? 원래 그렇죠. 1,200원도 사실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저도 1,250원 봤었는데 더 올라갔더라고요. 한번 그림을 좀 볼게요. 네네.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환율이 이제 그 1210원까지 이제 반등하고 이제 그 하는데 요번에 하락이 좀 심상치가 않죠. 네. 근데 이제 환율의 요소를 미칠 때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키워드인가 볼 때 저는 이제 물가라고 봐요. 왜냐면 미국의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도매 물가 지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와요. 어제 미국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부각된 게 중립금리로 간다.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금리 속도를 맞추겠다 한 건 뭐냐면 물가가 이제 너무나 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환율의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좀 하락한다 뭐냐 환율도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낙폭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우선 제가 볼 때 환율은 너무 급변동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신다면은 네. 환율이 이제 양면성은 있지만은 그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양면성은 이제 환율이 상승하면 환차손,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은 환차익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안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정부나 기업들이 그 이런 환율의 방향성을 갖다 안정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어야지 네. 이런 어떤 그 기업 활동이라든가 정부 활동을 영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좀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급등락을 했지만은 이제 낙폭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이렇게 급변동이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네. 여기서 또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궁금하죠. 뭐가 제일 궁금해야 하면요. 네. 우리 아마 오늘 지금 주식 초보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얘기 할 네. 것 같은데 이제 환율이 어떻게 스물스물 빠질 것 같다. 네. 그럼 환율이 이렇게 빠질 때 수혜 볼 수 있는 업종이랑 뭐 좀 좋은 업종들 예. 어떤 종목에 저희가 유심히 바라보면 좋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요. 네.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이제 우리가 잘 보자고요. 환율이 10원 상승이 되면 1,200원 매출 증대가 된다면 이건 이익이 긍정적이라는 거죠. 와,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겁니까? 예, 예. 오. 원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조선도 이제 그 수주일 당시보다 환율이 일단 그 상승을 하게 되면 나중에 원화로 바꿨을 때 환차익을 좀 느낄 수 있는데 네. 제가 볼 땐 가격 전이가 좀 문제예요. 원가가 그 뭐냐면 그 조선주 쪽은 이제 이런 원자재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고 네. 장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아래 보면은 네. 전자,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휴대폰들은 영업이익이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네. 여기는 이제 휴대폰 조그마잖아요. 네. 거기다 원가가 물론 이제 최근에 그 상당히 그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네. 하이엔드 제품이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어떤 그 보답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율이 됐을 때 환율이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한테 실질적인 수혜는 자동차 왜냐면 지금 뭐 수출도 이제 잘 될 거 아니에요. 잘 네. 되는데 최근 이제 그 주문 오다가 전 세계에서 3천만 달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차량용 반도체가 없었기 때문에 못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전자 쪽, 그러니까 IT 쪽에 어떤 그 우리가 실질적인 그 실적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나쁜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나쁜 건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환율하고 좀 예. 부정적인 또 업종. 부채 비율이 제일 높은데 조심해야 돼요. 부채 비율. 항공이라던가 네. 건설 뭐 이런 쪽이고 네. 석유화학도 뭐예요? 물건 사가지고 정제 마진이거든요. 네. 그 석유값 올라가면 그 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빌려서 하는 기업. 네. 외화 부채 부담이 있고 철강은 긍정적인 건가 그 부정적 양면적인 건데 중요한 거는 원자재 가격에 전이시켜요. 이번에 포스코도 다 전이를 못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그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볼 때 여기서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환율이 상승을 하면은 외국인들이 환차손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럼 별로 안 좋죠. 근데 네. 오늘 뭐예요? 환율이 하락했죠. 이거 거꾸로 하면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 오늘 네. 매수했어요, 안 했어요? 매수하더라고요. 매수하셨죠. 그러니까 네. 매수하셔도 존댓말 쓰네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볼 때 환율과 외국인의 연관관계가 높다. 그것이 이제 지수의 그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수출이 이제 그 어느 쪽에 이제 영향이 긍정적이냐 볼 때 일단은 환율이 상승을 한다면 상승하는 건 본다면 수출 관련주에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가격을 전이시킬 수 있는 거. 즉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라든가 최근에는 왜냐면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이런 그 IT 반도체 네. 경쟁력 있죠. 휴대폰 이런 쪽 우리가 좀 경쟁력 갖고 있잖아요. 이런 네. 부분이고 부정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네. 이런 쪽에 이제 그 흐름을 볼 때 뭐 항공 업종들은 상당히 비행기 가져오면 렌트해서 돈 빌려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석유화학 그 정제대금 부분인데 네. 비싸지면 또 그 외화 부채가 좀 있고 철강은 가격 전이가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환율의 어떤 주가의 그 카테고리를 갖다가 연구를 해서 접근을 좀 할 필요는 있다고 보죠.
자, 그렇다면 환율 상승 리스크가 항공석유 뭐 철강이다. 네네. 환율이 떨어지면 저쪽 업종은 괜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 시차. 네. 환율의 시차. 아, 시차가 우리가 또 있습니까? 주식을 하려면은 어렵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환율의 시차에 요번에 이제 환율이 하락하는데 그러면 뭐 다시 또 이런 그 수입업자들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그럴 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보면 환율이 그 상승할 때 주가가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예를 든다면 현대차나 만도 같은 거 잠깐 한번 볼게요. 차트를. 네. 그 현대차가 이제 보세요. 제가 아까 환율이 상승하면 현대차가 긍정적이라고 좋죠. 그랬죠. 근데 수입, 주가가 어때요? 반영이 다 안 됐죠. 빠졌어요. 안 됐죠. 네.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환율이 상승하면 뭐냐면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들이 돈을 갖고 들어오겠죠. 싸져 네. 가지고. 네. 그럼 뭐예요? 반영 안 된 것이 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안 된 거. 그렇죠. 아. 그래서 환율의 시차를 이용한 종목 시차가 선정이 있구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 제가 볼 때는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수출이 좋은데 주가가 안 갔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하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자동차 네. 부품주를 좀 봐야 되고 IT 업종도 네. 마찬가지겠죠. 지금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데 네. 하지만 저희 아직 개미 네. 투자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황금주 어떤 종목일까요? 하이비전 시스템 네. 맞습니까? 네, 제가 아까 IT 업종을 이제 네.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그 제가 환율의 그 어떤 그 빗대어서 볼 때 수출 관련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IT 화장품이래. 저 카메라 모듈 뭐 이런 모듈. 쪽이라 보는데 네. 이 종목도 키워드는 그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이거 자율주행으로도 묶여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뭐 네. 자율주행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현대오토브, LG 이렇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네.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 부분은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네. 뭐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중국 쪽의 매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그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1분기 실적 부분은 일단은 상당히 그 영업 순실이 한 300억 정도, 네. 33억 정도 이제 일어났던 부분인데 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자율 자동차 쪽의 어떤 그 변화가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지금 카메라 모듈 쪽은 없어서 못 판다는 것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초소형 그 카메라 그 자동화 검사 장비인데 이제 뭐냐면 이것이 한 곳에 머물지가 않고요 흐른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흐르냐?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 예, 또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적인 어떤 그 수요 모델이 계속 커지고 있고 요 TOF라고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이제 네.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이제 이런 그 비행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그 모듈 검사를 하는 이런 장비 쪽이 상당히 최근에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이제 매출에 대한 그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하이비전 시스템이요. 작년 한 여름쯤에 엄청 많이 이 주가가 상승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좀 주가가 빠졌는데 이게 뭐 어떤 악재가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아까 드는데. 우리가 이제 그 거시적인 트렌드 환율을 공부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4월 달까지 나타났던 게 뭐냐면 환율이라는 부분이 그 부각이 되면서 실적이고 뭐가 없었어요. 그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동반 하락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동반 증시가. 하락.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그 동반 하락이 나타나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환율이 도리어 이제 상승할 때 반영이 안 됐던 거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 돈 싸들고 들어온다. 그러면 좋은 거 사. 이게 이제 아까 그렇죠. 그 환율에 대한 어떤 그 시간차 예. 공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지금 볼 때 그 차트 흐름을 이렇게 좀 보세요. 네, 한번 차트 보죠. 흐름을 보면은 네.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우리나라 주가가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이 종목도 보세요. 네. 1월 달 이후에 주가가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계속 하락해 왔어요. 여기 그냥 보면은. 쭉 빠졌죠. 그냥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올랐다 네. 빼고 여기 이제 이때 재료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여기요? 예. 하루 반짝이고 또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고 어떤 그 재료가 반영이 안 됐던 부분에서 그 쭉 빠져왔는데 지금 이평선이 다 모였습니다, 전문가님. 그렇죠. 저럴 때 제일 걱정스러운 게 예. 차트 리스트로서 네. 지금 올라가면 좋지만 네. 빠지면 하염없이 빠져버리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게 환율이라든가 네. 또는 이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가를 가져 방향성을 설정한다고 봐요. 그래서 네. 되게 이제 아까 그 차트 리스트로서 보시기에 네. 이평이 수렴되면 뭐냐면 여기서 딱 저거예요.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뭐냐면 팔 사람 다 팔았다는 거예요. 급할 사람들. 네, 여기서 뭐냐면 이평이 꼬아지는 건 뭐냐면 네. 난
끝까지 가져갈래. 아. 난 죽어도 안 팔어. 안 파는. 이럴 때 이제 거래량 바닥이라든가 네. 이평이 모아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볼 때는 고점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빠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얘도 이제 팔 사람 거의 다 팔았구나. 네. 이런 부분을 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 되는데 아직까지 거래량은 크게는 증가는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거래량보다 먼저 예측이거든요. 네. 자율자동차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 네.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돌아가면서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 SL이라든가 오늘 같은 게 화신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달고 간다. 네. 이렇게 다 같이 갑니까? 카테고리가 연결이 돼 있다고 네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낙폭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만 여기서 한 제가 볼 때는 한 20만 주 이상만 증가된다면 어떤 우리가 터닝 포인트의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낙폭가 이제- 되니까 좋죠, 이제. 네, 많이 빠졌어요. 지금 네. 뭐 1년 뭐 한 몇 개월, 한 5, 6개월이 쭉 빠진 그렇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거래량만 들어오고 이제 매수세만 들어오면 바로 이제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거기에 네. 맞게 저희가 매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격 네. 전략을 세워주세요.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대 19,500원대에서 이렇게 그 기준가를 놓고 이제 분할 매수, 뭐 2분할, 그 3분할 이렇게 지금은 이제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겠죠. 목표가는 1차적인 목표가는 21,5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8,600원대를 기준 손절 라인으로 두시면서 이 종목을 바라봐라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세워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내일 또 시황은 어떨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 내일 이제 미국이 이제 메이데이인가요? 이제 하루 쉬게 되죠.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한 건 뭐냐? 미국에서의 큰 그림 볼 때 금리 인상 속도를 갖다가 속도 조절을 한다는,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정책을 가져간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연연 안 한다면은 지금 큰 흐름은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 수 있는 흐름을 좀 만들 수 있고, 아까 우리가 환율 공부를 했잖아요. 환율 부분이 이제 그 하락을 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해주면서 외국인들이 이제는 매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옥석을 가리는 종목들을 좀 사자는 쪽에 그 유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단기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낙폭가대, 또 하나는 구조적인 성장조에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본다면은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거 K 콘텐츠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낙폭가대 종목에서는 좀 단기 매매, 즉 뭐냐면 메타버스 게임 또는 K 콘텐츠 뭐 이런 종목군들의 이제 매매를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구조적인 성장주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수출 관련 부분의 환율의 어떤 수혜, 그러면 자동차 부품을 저 1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자동차라든가 최근에 바이든이 와서 바이든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신정부 정책과 맞물린 정책 관련주, 그러니까 투자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그 미국에 투자한다든 한국에서 투자한다는 기업들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맞물리면서 양면적인 매매 전략을 긍정적으로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